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한 데 있어서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 지식을 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문득 주식 투자에 관한 공부를 하다 보면요, 이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어서 IQ가 엄청난 사람이 있다면 투자에 절대적으로 유리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아마 저도 예전에 했었는데, 이러한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주제는 그래서 주식 투자에서 천재적인 IQ를 가지고 있다면 정말 주식 투자를 잘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재밌는 사례들을 언급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주제를 이렇게 잡은 이유는요, 저의 짧은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말 사이에 어디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집에만 있어야 되는, 그러한 지금 요즘 상황이죠. 전염병이 횡행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돌아다니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서 우연히 접하게 된 IQ 테스트를 하게 됐는데요. 저도 깜짝 놀라는 그러한 숫자가 나와서, 어저께 제 채널 커뮤니티에 사진을 하나 올리기도 했죠. 일요일에 테스트한 거는 230이 나와서 깜짝 놀랐고요. 토요일에 테스트한 거는 148이 나와서 오랜만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뭐 문제가 좀 많이 쉽긴 했습니다만 숫자가 높게 나와가지고 저 IQ 테스트하는 웹페이지가 사람 기분 좋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저기서 단순하게 그치지 않고요. 만약에 주식 투자의 세계에서 천재들은 과연 정말 어떤 투자를 할까? 그런 생각이 이어져서 증시 토크로 주제로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기에 나오는 숫자보다는 제가 조금 IQ 수치는 현실에서는 조금 낮은 편입니다. 뭐 살짝 높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낮긴 해요. 자, 그러면 정말 천재들은 주식 투자 어떻게 했을까? 자, 대표적으로 금융공학 분야에서는 천재적인 수학자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고 놀라운 성과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금융공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클로드 셰넌, 그리고 에드 쇼프, 그리고 제임스 사이먼, 이런 분들이 금융공학에서 굵직한 업적을 남겼고 실제 본인들의 투자에서도 엄청난 성과를 보였어요. 제임스 사이먼 같은 경우에는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에서 30년 동안 연 30%의 엄청난 수익률을 거두었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사진들이 그분들의 사진들인데요. 클로드 셰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산 배분 전략 이야기 드릴 때 셰넌의 도깨비라는 표현을 자주 언급드렸는데 요분이 발견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천재적인 많은 퀀트 투자를 연구하는 그러한 분들이 성공적인 케이스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천재들이 무조건 성공 투자를 했느냐? 그것은 꼭 아닙니다. 낭패를 본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천재들이 주식 투자를 잘하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꼭 그렇다고는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천재들의 좌절 사례 무엇이 있을까요? 세 가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멘사들이 투자를 한 멘사 투자 클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멘사 IQ가 전 세계 인구의 상위 2% 이상에 들어가는, IQ 수치로는 148 이상이라고 하죠. 자, 이분들 중에서 특정 테스트를 보고 통과한 그 자격이 부여된 사람들을 멘사라고 하죠. 저 같은 경우는 멘사는 전혀 아닙니다만 중학교 때 IQ 테스트가 154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 식구들도 깜짝 놀라고 학교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저렇게 뒷자리에 앉아있는 조용한 애가 어떻게 저렇게 높은 숫자가 나오지 해서 저도 놀랐었는데, 이게 이제 고등학교 갔더니요, 이게 119까지 뚝 떨어집니다. 전 변동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멘사 자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 저 멘사 회원 중에 몇 명이 이제 투자 클럽을 만들었고,
이건 이제 미국 케이스겠죠. 1986년에서 2011년까지 15년간 실제 운용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가 2001년 6월 미국 잡지인 스마트머니에 기고가 되면서 세상에 알려졌어요. 자, 그렇다면 그 투자 성과 어땠을까? 와, 어마어마하지 않았을까? 우리 상상이 되죠. 그런데 이 기간 중에 S&P 500의 연 환산 수익률은 15.3%입니다. 와, 이거 엄청납니다. 자, 5년에 2배, 10년이면 4배 자산이 불어나는 엄청난 속도예요. 그 이상일 겁니다. 자, 그런데 맨산 투자 클럽의 투자 수익률은 이 기간 미국에서 연 2.5%였습니다. 실망이죠. 예. 자,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느냐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를, 이 천재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투자 알고리즘을 복잡하게 만든 겁니다. 천재들이 모이면 뭐 함수나 이런 거 막 개발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자, 매매 알고리즘을 복잡하게 하다 보니 과최적화의 오류에 빠진 그러한 케이스다라는 분석입니다. 과거의 데이터로는 아름다운 수익률을 만드는 매매 로직을 만들 수 있지만 너무 이게 오버피팅, 과최적화돼서 선형, 리니어한 수익률을 만들게 되면요, 이건 오히려 미래에 꺾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과최적화의 오류예요. 자, 그래서 천재적인 두뇌가 오히려 논리적인 함정을 만들었다라고 그 시절 사람들은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자, 맨사들의 좌절, 안타까운 좌절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야기, 천재들의 투자 좌절 무엇이 있느냐? 이건 이제 투자 교과서에, 모든 투자 교과서에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LTCM 파산입니다.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장기적으로 멋진 수익률을 만들겠습니다 하면서, 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천재 아닙니까? 숄츠 교수와 머튼 교수가 참여한 LTCM. 그래서 이 펀드에 대해서 초창기에는 천재들의 펀드라는 엄청난 명예의 배지를 달고 출발을 했습니다. 자, 출발할 당시 수익률 어마어마했습니다. 94년에 28%, 95년 59%, 96년에 57%. 엄청나죠? 그러다 보니 자산도 급격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수익률이 계속 붙게 되면요, 지식, 지능을 떠나서 감정이 북받치게 되면서 과도한 자신감에 몰입이 되게 됩니다. 내가 하는 방식이 최고야. 이거 뭐 무결한, 완벽한 투자 전략이야 라는 그 함정에 빠지면서 레버리지를 16배까지 감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 저 LTCM이 러시아가 디폴트에 빠질 줄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가 재무적인 리스크는 있더라도 디폴트까지는 가지 않겠지. 하지만 레버리지는 16배. 결국 문제가 터졌어요. 5주 만에 마이너스 80%라는 엄청난 손실을 기록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게 되니, 수익률이 쫙쫙 올라올 때 자산이 엄청나게 유입이 됐겠죠? 엄청난 자산이 유입되니까 미국 정부에서 긴급 구제 금융, 긴급하게 그 LTCM에 돈을 지원해주지 않으면 여타 은행들이 연쇄 부도가 날 수 있는 그러한 위기에까지 몰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불명예로 남게 되죠. 천재들의 파산이라는 기록으로 투자 교과서에 남게 됐습니다. 이 이후에 LTCM의 수익률은 다시 좋아졌어요. 로직 자체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전혀 안 됐죠. 수익률만 쫓다가 과도한 자신감에 결국은 천재들이 스스로의 함정을 파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이것뿐만 아닙니다. 더 먼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재들의 좌절 세 번째, 바로 뉴튼의 사우스시 컴퍼니 버블입니다. 자, 뉴튼, 모르는 분 안 계시죠? 아이작 뉴튼. 우리 과학 교과서 딱 피면 뉴튼 안 나오는 과학 교과서가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저 학창 시절 때 보면 공부 안 하고 저희 때는 당구장 다니면 조금 이제 노는 친구들이 많이 갔잖아요. 지금은 이제 건전한 당구 문화가 됐습니다만 예전에는 아주 4반세기 훨씬 전에 그랬잖아요. 자, 그 시절에도 그 노는 친구들이
뉴튼은 알았어요. 왜냐? 당구 이렇게 딱 하려고 그러면 뉴튼의 뭔가 이제 역학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만큼 이제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고 과학, 수학, 천문학에 업적을 남긴 뉴튼도 말년에 사우스시 컴퍼니 버블에 휘말렸어요. 참고로 이 사우스시 컴퍼니 버블, 이게 다른 우리나라식으로는 남의 회사 버블. 예. 저때 당시 영국 정부가 버블을 만든, 이게 뭐 사기 사건 수준입니다. 자, 저 시기가 거의 300년 전인 1719년에서 1722년 사이에 버블이 터졌다가 꺼졌는데, 자, 이때 당시 뉴튼은 천재적인 두뇌로 처음에는 4배라는 엄청난 수익을 냈습니다. 역시 천재. 털고 갔어요. 4배 수익 먹었어. 아우 깔끔해 하고 딱 매도하고 나왔는데 더 올라가요. 마치 비트코인처럼 가상화폐 광풍처럼 올라갑니다. 자, 그때 당시 분위기 어떻겠습니까? 예, 너도 나도 자, 저 사우스 컴퍼니 투자 안 하면은 바보다 이런 식의 분위기니까 아이작 뉴턴도, 지금 여기는 이제 젊은 시절의 아이작 뉴턴 사진이지만 70대의 아이작 뉴턴도 순간 냉정함을 잃고 상투에서 하고 투자를 과감하게 엄청나게 투자했다가 버블이 깨지면서 엄청난 손해를 봤는데, 그때 당시 금액으로 2만 파운드, 현재 가치로는 50에서 100억 원이라고 하는데 이거보다 훨씬 큰 금액의 손실을 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처를 입고 뉴턴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천체, 하늘의 우주, 천체의 미세한 수준까지 계산할 수 있지만 인간의 광기까지는 계산할 수 없었다라는 투자의 명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천재, 투자 좌절 중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보자면 뭐 주식 투자에 있어서 지능, 높은 IQ 일정 부분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냉정한 투자 마인드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좀 불편한 진실을 하나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우리나라의 수많은 대학교에,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경영학과 교수님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이라면 뭐 투자 이론이라든가 이런 건 다른 일반인보다 많이 아실 거잖아요. 그런데 주식 투자를 잘하는 분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불편한 진실입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그리고 앞에서 천재들의 좌절 케이스를 보더라도 지능과 지식이 주식 투자의 성공에 꼭 필요한 요소는 맞긴 하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자, 워렌 버핏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투자는 IQ 160인 사람이 130인 사람을 이기는 게임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히려 진득한 사람이 더 투자를 잘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IQ, 지식, 지능보다도 냉정한 투자 마인드를 가지기 위한 강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꺼내드렸느냐? 단순하게 제가 IQ 테스트인데 엄청 높이 나왔어요, 이거 자랑하려고 꺼낸 게 아니고요. 올해 초, 요즘 여러 가지 민감한 이슈들 많이 터졌죠. 그리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자, 그 이슈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또 보였습니다. 정말 날카롭게, 감정적으로, 그렇게 대응하시는 분들 계신데, 오히려 냉정한 마인드로, MQ라고 해야 될까요? CMQ, IQ 말고, 이 마인드를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 여러분들 계속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 가지 공지 안내 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달 81차 정기 세미나가 2월 28일 금요일 저녁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원래는 오프라인 장소를 예약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슬픈 이야기, 신종 코로나 이슈가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온라인으로 실황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 온라인 실황 방송은 모든 분들께 제공해 드리는 건 아니고요. 조건에 맞는 신청자에 한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참여 방법 안내는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개별 공지할 예정이고요. 참여 방법은 댓글 최상단과 영상 본문에 제가 80일차 정기 세미나 참여 안내 링크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공유해 주시는 마음에 감사드리면서, 자, 내일도 증시 토크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냉정한 마인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